네, 반갑습니다. 웃으면 당신을 춤추게 한다. 회사를, 가정을, 나라를 춤추게 한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같이 하겠습니다. 제가 일주일 전에 인디언 마을에 갔다가 촌장님을 좀 뵈었습니다. 여행 중에. 그 촌장님, 인디언 마을에 어떤 특이한 풍습이 있으면 좀 가르쳐 주실랍니까? 가르쳐 드리지요. 어떤 풍습이 있습니까? 우리 인디언 마을에서는 꼭 기우제를 지내면 비가 옵니다. 아, 그렇습니까? 어떻게 기우제를 지내기에 지낼 때마다 비가 올 수 있습니까?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실랍니까? 가르쳐 드리지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 비 올 때까지 지냅니다. 오늘 여러분이 웃을 때까지 한번 웃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서 미국 하버드 공대에서 성공한 사람 1000명을 연구 조사해 보니까 85%가 인간관계 좋은 사람이 성공했더라. 능력과 기술과 이런 요인보다도 인간관계, 대인관계 이거 중요하더라. 한 달 전에 한국에 있는 삼성경제연구소라는 아주 큰 연구소죠. 거기에서 한국의 CEO 528분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오늘의 CEO가 되기까지 가장 큰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가 대인관계 지능이었다. 29.2%가 나왔습니다. 한국에서도 약 30%가 능력과 실력보다도 인간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물론 이 인간관계 속에서는 자기 분야의 최고의 어떤 실력과 이런 것도 포함됩니다만은, 그러나 실력이 뛰어나면서도 인간관계가 부족해서 사회를 잘 못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인간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좋은 표정입니다. 좋은 표정을 지으면 그 좋은 표정을 짓기 위해서는 많이 웃어야 된다는 거죠. 인상 쓰면서 좋은 표정이나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사진 찍을 때 김치, 치즈 그런 이유가 많이 웃으면 좋은 사진이 나오기 때문에 웃지 않을까요? 그래서 내 친구가 돼지를 500마리를 먹입니다. 이렇게 키워요. 키우는데 내가 어떤 돼지가 좀 비싸게 팔리냐라고 물으니까 활짝 웃고 죽은 돼지가 비싸게 팔린다. 그럼 돼지가 어떻게 활짝 웃고 죽을 수 있냐? 이렇게 물으니까 돼지를 잡기 전에 태권도 댄스를 틀어놓거나 장윤정 어머나 이런 노래를 틀어놓고 어머나 그럼 막 돼지가 막 기분 좋으면 어머나 막 근데 전기를 싹 죽이면 어머나 그거 싹 죽고 그러면은 싹 웃은 걸 어떤 무슨 청량리 무슨 시장이라든지 무슨 시장에 각 지역 부산 자갈치 시장에 팔 때 웃고 죽은 돼지는 평균적으로 10,000원 더 비싸게 불려도 팔린대. 근데 인상 막 쓰고 죽은 돼지는 잘 안 팔린다. 웃고 죽은 돼지를 갖다 놓고 고사를 지내야 복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웃고 죽은 돼지들이 비싼데 하물며 만문의 영장인 인간이 웃는 얼굴은 값어치를 따질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 친구가 또 세브란스 병원에서 의사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아 웃고 죽은 사람 본 적이 없는가? 없다. 사람이 태어날 때는 울고 태어나야 돼요. 아니면 할머니가 엉덩이를 탁 때려 간호사가 탁 때려서 숨을 탁 터뜨려야 되거든. 울고 태어나서 울고 죽으면 슬프지 않느냐? 그래서 좀 웃고 죽은 사람 혹시 본 적 없나? 없대요. 의사 생활 10몇 년만 해도 본 적이 없대요. 혹시 옷도 벗고 내갖고 이래갖고 막 죽어버리는 몰라도 그래서 한 3개월 후에 연락이 왔어요. 웃고 죽은 사람이 있대요. 그거 내가 이제 연구를 해야 되죠. 조사를 해야 되니까 막 가스에 달려가 버리니까 밤 12시쯤 됐는데 그래 내가 예의를 표하고 제가 연구차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돌아가셨기에 이렇게 웃고 돌아가실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경기도 근처에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시다가 벼락을 맞아 돌아가셨대요. 그 벼락 맞는 거하고 전혀 연관관계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자세히 물어보니까 이분이 내년 6월달에 선거에 나가실 분이야. 내년 6월 선거 있는 거 아시죠? 선거 나가실 분인데 그래서 골프를 막 친구하고 치다가 번쩍 끄고 천둥이 치니까 어느 사진기사가 사진 찍는 줄 알고 거의 땅아이를 벼락을 맞아 돌아가셨다는 이런 믿지 못할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 하도 안 웃으니까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게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우리가 브라이언 트래시라는 세계적인 성공학자가 얘기하기를 인간관계는 얼마나 잘 운나에 달려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이거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죠. 영국 사람을 모독하는 가장 큰 욕은 당신은 유머가 없다. 이러면 큰 싸움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은 조상을 건드려버리면 날라죠. 저는 고향이 경북 안동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양반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조상 건드려버리면 날랍니다. 뭐 KBS 무슨 대화 드라마 MBC 자기 조상이 조금 잘못 나오면 전화 막 하죠. 그걸 막 바꿀라 해요. 그럴 리가 없다. 우리 조상이 나쁜 한 게 없고 좋은 일 영웅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난 1992년 미국 LA에서 흑인 폭동이 일어났어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그 요인이 무엇인가라고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분석을 해보니까 한국 사람은 잘 웃지 않는다. 흑인이 돈을 벌면서도 경멸하거나 표정이 없으니까 흑인들이 봤을 때 자기들을 통해 돈을 벌면서 자기들이 웃지도 않고 미소도 없이 돈을 같이 가는 것이 생각된 거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웃음이 굉장한 경쟁력이고 꼭 필요하다. 이걸 아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재치와 유머 있는 사람이 인기가 있습니다. 재치 유머 있는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 있어서 참 재밌게 강의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수강 신청 5분 만에 1000명이 마감되어 버립니다. 별로 안 믿으시는데 믿어주셔야 됩니다. 물론 수강 신청에 저 사진이 들어가서 잘생긴 경우로 많은 여학생들 오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웃으면 기쁨을 주고 비웃으면 슬픔을 주는데 일부 방청객은 거의 비웃는 수준에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들이 딱 1학년 되면 참 고등학교 아주 틀을 못 버텨서 막 재밌어요. 그냥 막 좀 조용하세요 할 때 막 그래도 떠들어요. 연필을 던지고 받고 이래요. 내가 던지고 받은 학생 다 나와라. 안 나오는 거예요. 던진 학생 나오는데 받은 학생 안 나와요. 근데 받은 학생인데 가서 자네는 왜 안 나오나? 받다 떨어뜨렸는데. 그다음부터 내가 이제 던지고 받고 받다 떨어뜨린 학생 다 나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 한 학생이 안 되겠다. 내 별명이 뭔지 아냐? 윤사마다, 원빈이다, 박중훈이다. 그래 그런 얘기 너무 많이 듣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별명은 알고 있고 나의 별명은 독사다. 독사 겁을 좀 내라고. 입을 다시는 분도 계시네요. 보니까 잡술라고. 아유 맛있다. 좀 초장 찍어서 먹어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 한 세 분이 그거 어디 있죠 이랬는데 독사다. 대부분 겁을 낸 저 교수님 무서운 분인갑다. 1학년이니까 생긴 건 잘생겼지만 무서운갑다. 그래서 강의 내내 잘생겼다는 소리를 여러 번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그러하고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한 학생 웃고 있어요. 자네는 왜 웃고 있나? 자네 별명은 뭐야? 이거요. 땅꾼인데요. 땅꾼이 뱀이 겁을 알 리가 없잖아요. 그게 참 재치, 순발력 이거 굉장히 필요하다. 저 고향은 안동입니다. 경북 안동.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화해탈 아주 예쁘잖아요, 그죠? 화해탈이 예쁜데 화해탈의 미소, 신라의 미소, 하얀 미소가 있습니다. 전조부터 화해탈의 유래는 많은 양반들이 1년에 한 번쯤은 하인들이 탈을 쓰고 선비와 양말을 풍자해라. 스트레스를 풀어라. 그럼 탈을 딱 쓰고 누군지 모르고 그래서 양말을 막 이렇게 빗대서 이렇게 풍자하는 거예요. 우리도 왜 살다 보면 대통령과 이렇게 좀 높은 사람을 풍자해서 한번 웃고 서민들이 그렇게 삶의 애환을 다루기도 합니다. 이 세상 이치가 그런데 옛날에는 참 그 양반들이 현명했다는 거죠. 계속 쌓이면 위험하다 생각한 거죠. 그래도 아직까지도 그런 영파가 남아서 그런지 재밌는 분들이 많이 남아 계세요. 피가 흘러 그런지. 할아버지 한 분이 택시 타고 들어갔는데 안동 터미널에서 하회마을까지 택시비가 10,000원 나와요. 10,000원 나오니까 8,500원 주고 내렸어요. 아니 할아버지 왜 8,500원 주십니까? 탈 때부터 1,500원 돼 있다구만. 그 다음에 할아버지 다른 친구가
똑같은 쓸 수 없으니까 10,000원 나오니까 5,000 주고 내렸어요. 아니 왜 5,000 주십니까? 자네와 내가 둘이 타고 왔잖아요. 이거 되게 재밌는데 한 두 분은 계속 인상 쓰고 이래. 이거 끝나고 방청 끝나고 나서 바로 병원에 가서 종합검진을. 재밌는 얘기 듣고 재미가 없어. 이거 몸이 매우 허약한 상태라. 내가 잘생긴 사람 보고 별로 잘생겼다 생각이 안 들어. 그럼 시력이 굉장히 저하된 상태. 예쁜 꽃을 보고도 별로 감동이 안 돼. 다 늙었다네. 예쁜 아가씨가 미니스커트 갖다 입고 가고 바람이 날리면 가서 남자 가슴 콩당콩당 좀 뛰어야 되는데 안 뛰면 벌쩍 나와봤다. 우리 여학생들도 그렇잖아요. 건상우가 막 지나가면 눈이 좀 돌아가야 돼. 안 돌아가면 자기 자신을 잘 아는 거죠. 얼굴이 무기인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근데 우리 남자들이 여자 중에 가장 섹시하게 느끼는 부분, 옷이, 패션이 뭐냐면 치마가 이렇게 길면서 중국 치마처럼 옆에 좀 째놓는 거 있잖아요. 옆에 째놓는 거. 그게 가장 섹시하다고, 사실은. 미니스커트보다도 훨씬 더 눈이 걸려다가 바람에 좀 살살살 흘리면 눈이 걸렸죠. 미니스커트야 뭐 눈 갈 데가 너무 많잖아. 360도를 가야 되지만 그거는 한 분야만 딱 가면 되니까. 그런 이제 날씨가 좀 싸늘해졌잖아요. 아유, 그래서 저거 오늘 아침에 딱 나오는데 아줌마가, 몸짱 아줌마가 그 치마를 입고 청바지 딱 긴 거에다가 째진 거. 이야, 아침부터 내가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뛰어 그걸로 막 쫙 보니까 그 째진 틈 속으로 빨간 내복이 보이는 거예요. 그거는 별로 이렇게 섹시한 걸 못 느끼는데. 그래서 제가 원래 좀 재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시골에서 살기 때문에 읍내 안동 시내 이제 나왔어요. 버스를 타고 한 1시간 반 나와서 짜장면값 300원, 버스비 200원, 영화 300원, 뭐 이래서 한 2,000원 이렇게 모으고 해서 어머니인데 뭐 책 산다 해서 500원 해서 2달 만에 처음으로 읍내 나왔는데 저 어릴 때니까 그때도 일진에 여학생이 있었어요. 그 정류장 그층이 딱 있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오니까 그때도 내가 물론 잘생겼으니까 야, 너 잘생긴 남학생 이리 와봐라. 그건 내 뺏기 없으니까 내가 당연히 갔죠. 생각도 안 하고 바로 가는 거죠. 왜냐하면 약간니까 자기를 잘 아는구만. 그래서 화장실 뒤로 이렇게 데려가서 너 돈 얼마 있어? 그럼 내가 2,000 있는데요. 근데 안 주면 안 되니까 뺏기겠어. 그래서 이제 정신도 굶어야 되고 이제 그래서 막 내가 울먹울먹 하니까 억울하냐? 좀 억울한데 그게 고등학교 3학년쯤 됐어. 내보다 6살 많은. 지금 나이가 드니까 고3이 어리지만 내 1학년 때는 중학교 1학년 때는 고3이 어른이 아니 큰 이제 성인이니까. 그래서 돈을 뺏기고 나서 좀 억울하다 하니까 그중에 일진의 여학생 중 하나가 대장인가 봐요. 야, 억울하면 내 가슴을 한쪽만 살짝 만져. 이런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살짝 대보라 이거죠. 그 내가 그래도 돼요. 이러니까 그냥 어차피 돈은 뺏겼지만 그래 일진인데 또 예쁘잖아요. 그래서 내가 손을 이렇게 댔어요. 이렇게 대보니까 기분이 좋은 거야. 그래 내가 그랬지 비상금 2,000도 있는데요. 별로 그렇게 야하지 않죠? 원래 이렇게 제가 6월 28일 날 KBS 1TV TV 특강에 나갔는데 그것도 안 믿으시네. 우리 피디 선생님이 야한 얘기하지 마시고 정치 얘기하지 마시고 군대 얘기하지 마시고 종교 얘기하지 마시고 이거 다 빼고 되게 재밌게 해주세요. 그 내가 니 하세요. 사람이 살면서 약간 야한 거 남 흉보는 것보다는 약간 야한 얘기도 좋다. 왜냐하면 흉보면 세 사람이 죽어. 내가 죽고 말하는 사람이 죽고 상대편이 죽고 듣는 사람이 죽어. 그렇잖아. 백해무익한 게 남 흉보는 거야. 그럴 바엔 차라리 잠을 자든지 아니면 약간 야한 얘기 남에게 해모감 주지 않는 얘기 한번 웃고 끝내는 것도 차라리 더 낫다 하는 거죠. 젊은 친구들이야 좋은 얘기를 많이 해야 되지만 연세가 60, 70 되셔갖고 그렇게 별로 이렇게 야한 얘기 아니고 별로 잘 웃지도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어린이는 하루에 600번 웃어요. 하루에 어린이가. 나이가 들면 웃음을 잃어가요. 하루 6번 웃어.
오신 분 중에 한 2분 넘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나이 들어간다는 것이 울음과 웃음을 잃어가는 것 같아요. 목욕탕에서 할아버지 2분이 친구 목욕하고 뭐 할래? 그래, 뭐 할 게 뭐 있나? 뭐 먹을래? 먹고 싶은 게 뭐 있나? 어디 갈래? 갈 데가 어디 있나? 어린이들은 아빠다 집에 가서 뭐 사갈까? 그러면 피자, 붕어빵, 잉어빵, 호두빵, 어린이들은 먹고 싶은 게 많아, 그죠? 딸기 사오라 하고, 많아. 연세 많은 사람은 뭐 사갈까? 돈다 하고. 별로 먹고 싶은 게 없어. 그러니까 이게 좀 자꾸 이렇게 웃음도, 울음도, 이런. 어린이들도 잘 울어. 하루에도 동생하고 막 다투어갖고, 막 우는 거야. 근데 저도 이제 딸이 3명이 있어요. 딸이 3명. 그래서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3학년, 돌된 딸이 있어. 돌된 딸은 원래 제가 계획이 없었는데, 그 시장님을 만나서 뵀는데, 시장님이 인구가 자꾸 주니까, 아기를 놓으면 20만 원을 주겠대요. 먼저 받아서 버렸어. 근데 그 집사람 보고 방학에 아기를 좀 놓자. 돈을 좀 버는 길이다. 돈 버는 길이 아니다. 그래도 벌 수 있다. 그래서 아기를 가졌어요. 그래서 20만 원 받았는데 병원에 아기 놓으러 가는데 제왕절개 수술하는데 230만 들어가요. 210만 원 보태갖고. 그래서 그러나 돈하고 따질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존중하고 소중한데. 그래서 수술하러 막 가는데 그 수술실에 보니까 관계자외 출입금지가 나잖아요. 그 간호사가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왜? 관계자외 출입금지입니다. 내가 관계자라니까. 저 관계한 사람은 나라니까. 내가 관계한 사람인데 누가 그 관계자냐 말이야. 그래서 저 딸이 참 잘 커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윤선생 영어를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해서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지금 하고 있고 초등학교 3학년까지 하는데 이번에 영어 캠프 LA 가는데도 아마 신청을 했는 것 같은데 아주 그 효과를 봤죠. 아주 정말 고맙게 생각하는 윤선생님 가르쳐준 선생님 모두에게 고맙게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와이프도 초등학교 선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술 깨어날라 하니까 막 이렇게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눈을 뜰라 하니까 막 간호사가 깨웠어요.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대답을 안 하더라고 와이프가. 그래 나가고 나니까 정신이 말짱해요. 대답을 왜 안 해야 될까요? 내가 초등학교 선생인데 물을 걸 물어야지. 이름이 뭐냐고. 그거 유치원도 그런 대답 안 해. 유치원생 똑똑하잖아요 지금. 조카들 아들 똑똑하잖아요. 네 이름 뭐니 이거 웃어요. 20, 30년 전에 이름 뭐니 이거 이름 얘기하지 말고 이름 얘기 안 합니다. 보세요 다 이러지. 한국 휴대폰 딱 피하고 이름 딱 빨려보든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언제쯤 풀릴 것인가. 이런 좀 고차원적인 이런 걸 좀 만들고 지금 간호사가 그 수술 깨난 사람 보고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 내년 선거는 어떻게 될 것이냐. 여당이 당시에 우리나라 여자 대통령이 언제쯤 나올 것인가. 안 되잖아. 그래서 한참 있다가 근데 이제 한 몇 시간 있다니까 수면제를 좀 얻어달래요. 아프다고. 수면제 얻으러 가니까 간호사가 기다리래. 그래서 한참 기다리다니까 이제 잠이 들었어요 와이프가. 그 한 10분쯤 있다니까 잠이 들었는데 간호사 와서 막 깨워요. 왜 깨우냐 그러니까 수면제 먹을 시간이라. 참 그래서 우리가 주위에 보면 재밌는 일들이 많아.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자주 그리고 많이 웃는 거예요. 자주 그리고 많이 웃는. 성공한다고 행복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행복해지려고 마음을 먹고 행복은 셀프입니다. 우리가 어떤 식당에 갔을 때 셀프 적어놨잖아요. 나는 셀프 주세요 이러지만 행복은 셀프. 하루 종일 앉아있어도 행복 갖다 주지가 않아. 자기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자기 스스로 행복을 찾고 느껴야 된다는 거죠. 바람개비는 어떨 때 돌아가죠? 바람이 불면 돌아가는데 바람이 불지 않으면 어떻게 돌아갑니까?
그때는 들고 뛰면 되죠.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수동적인 생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바람이 불어에 들어가죠. 안 불면 때려치워버려요. 모르겠어요. 바람김이 왜 안 돌면 들고 뛰면 바람김이는 돌아간다. 바람이 돌리는 것이 아니고 나의 심장이 가슴이 바람김을 돌린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우리 기회를 내 손으로 만들어야지 누가 만들어줄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공이란 자주 그리고 많이 웃는 거.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보다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 놓고 가는 거다. 두 번째로는, 세 번째로는 내가 받은 것보다 더 많은 걸 세상에 베풀고 가는 거죠. 그래서 참 교직은 좋은 직업입니다. 남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이. 그리고 남에게 큰 감명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칭찬, 긍정적인 사고, 감사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엄청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 딸도 초등학교 1학년 때 집에 가니까 윤쌤 영어를 했는데 20개 중에 15개를 맞았는데 5개 틀렸대요. 그래서 와이프가 이렇게 혼을 내고 있어. 근데 가니까 딸이 얼마나 귀여워요. 아빠가 받을 때. 보자. 야, 15개나 맞았구나. 와이프는 5개나 틀렸구나. 난 칭찬 막 해줬어. 아빠, 누구 말이 맞아? 엄마는 혼내고 아빠는 잘했다 하고. 그럼 엄마 직업이 뭐니? 초등학교 교사예요. 아빠 직업이 뭐니? 대학 교수예요. 누구 말이 맞겠니? 물론 다 분야별로 영어는 연습 영어만큼 제가 못 가르칩니다. 초등학교 풍금 이것저것 뭐 합니다. 다 자기 분야가 있죠. 참 골프 선생님이 있고 바둑 선생님이 있고 다 있지만 그래서 제가 막 칭찬해 주니까 저 딸이 그것이 정말 좋은 줄 알고 계속 공부해갖고 5학년 6학년 때 무슨 경시대에 나가서 1등도 했다고. 칭찬의 힘이 엄청나게 큰 거죠. 오늘 하루는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내가 시시하게 선택하면 시시하고 아주 긍정적이고 밝게 생각하면 밝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도 아이고 죽겠다 그러다가 죽어볼 줄 몰라요. 아 살았구나. 오늘 좋은 일을 해야지. 오늘 누구에게 무슨 일을 좋은 말을 칭찬을 긍정적인 언어를 좋은 나의 지식을 전해주고 하루를 잘 보낼까 이런 생각을 가져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지리산에 갔다가 독수리알을 하나 줬어요. 독수리알을 닭장에 부화시켰더니만 6개월 정도 키우니까 날개가 5m 되는 새끼 독수리가 됐다는 거죠. 오늘 하늘을 쳐다보니까 멋진 새가 날아가고 있어. 근데 저 새, 이 닭 속에 파묻힌 독수리가 옆에 닭 보고 물었어요. 저 새 이름이 뭐냐? 저 새 이름은 독수리다. 우리는 저래 날아갈 수 없느냐? 못 날아간다. 왜 못 날아가느냐? 우리는 닭이다. 닭이 아니고 지금 독수리인데 지금 날아가면 되는데 날아가지 못하고 지리산 밑에 약수터 백숙집에 팔려가 죽었다는 슬픈 전설이 지리산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독수리입니다. 사회에 교육을 전파하고 정말 그 아이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정도의 소중한 직업을 가지고 계시고 또 우리가 이 소중함을 자기 것으로 승화시켜서 훌륭한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를 마치고 합니다. 감사합니다.